Q&A 공방 3분이라 합니다. 네, 이제, 아이고, 아까 전에 한 개 나왔네. 이제, 두 번째 녹화가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세 번째죠. 왜냐면 아까 전에 한 번 더 했었는데, 약간 좀 실수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시작할 차례인데요. 네. 좀 아무래도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좋게 좀 봐주셨으면 해요. 자, 시작하도록 하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네, 개혁 비스무리한 한 거죠. 전란의 극복.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백성.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와 보를 만들었음. 저수지와 보를 만든 이유는 전쟁이 아무래도 또 땅이 좀 팽폐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을 끌어옴으로써 빨리 식량을 좀 더 빨리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좀 편해질 수가 있죠. 모내기법 같은 농사법을 이용한 생산량을 늘림. 네, 모내기법이 아마 아래에 있을 거예요. 뭐 하는 법인지. 근데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늘려졌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조정. 병든 백성을 위해 허준화제가 동의보감 만들고, 그 다음에 대동법이 제일 여기서 중요한데,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도 하고, 대동법이라는 게 예전에는 좀 뭐라 설명해야 하나, 그러니까 맞아. 예전에는 세금을 자기 지역의 특산품으로 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네. 대놓고 산간 지역인데 대놓고 뭐 전복을 개혁하라 뭐 이런 말은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실행할지 모르겠는데 쌀로 통일하자, 세금을 쌀로 통일하자,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정에서 말을 해가지고 대동법을 만든 거죠. 효정의 북벌론. 효정화제가 청을 공격하여 전쟁에 패배한 북구름. 예전에 청나라 얕보다가 조선이 막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인종이었나,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황제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9번 찍으면서 절을 했죠. 그런 모욕도 당했고, 또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저쪽 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죠. 강제로 노역하기 위해서. 청의 권력이 더욱 강해져 실천하지. 그래서 청을 칩시다. 효정이 말을 모은 거죠. 근데 청이 더 강해졌죠, 예전보다. 그래가지고 실행 못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일본 놈들이 계속 울릉도 와가지고 울릉도랑 독도 와가지고 계속 해산 자원물, 뭐 해산물이나 오징 그런 것들을 싹 다 뺏어버리니까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와 독도를 가가지고 독도 쪽에 있는 왜구들한테 대담하게 울릉도와 독도 우리나라 땅이니 오지 말라라고 대담하게 말을 했죠. 또 실제로 국내에 가가지고도 이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 실학의 등장, 생기게 된 까닭, 실생활 문제. 그쵸. 옛날에 학문이라는 게 아마 유교를 뜻하는 건데, 이 유교라는 것이 좀 사실상 심신을 좀 다루는 것에는 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유교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것만 있지. 예를 들어서 경제학 쪽이나 아니면 좀 병사학 쪽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대부분 선비들은 이런 학문을 배웠으니 경제학 쪽과 병사학 쪽에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농사 쪽도 좀 유교 쪽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정약용과 유득공과 김정옥께서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새로운 학문인 실학을 만든 거죠. 좀 현실 문제에 좀 도움이 되라고. 네. 수원 화성 목적 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
네,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대단하죠? 왜냐면은 정학용이 이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아마 거중기를 썼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세계 최초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또 정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네, 왕권 강화를 해야 돼요. 솔직히 아무래도 왕권 강화를 하지 않으면은 주변 신하들한테 좀 뭐랄까 좀 조정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좀 지은 것도 있겠죠. 새로운 문물의 수용, 서약, 천주교. 자, 좀 중국에는 실제로 루클리드 기하학을 번역한 것도 있을 정도로 꽤 예전에 서양과 꽤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에 좀 아무래도 그래도 총과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전쟁을 났다 해도 전쟁이 났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보다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우리 조선보다 더 나은 세계 지도와 과학기술에 관한 서적, 뭐 유클리드나 뭐 빛에 관하여 뭐 이런 거 있겠죠? 화포, 자명종, 천지경 등의 이러한 우리 조선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 그제요. 솔직히 천주교도 좀 탄압받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몰래 천주교가 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중요 단어, 출처, 네이버 사전, 보. 한마디로 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내 기법. 여기 나오네요. 모를 보자리에 논으로 옮겨 심는 농사 방법. 그러니까 모를 이렇게 땅에다 옮겨 심는다는 것 같던데, 그 다음에 대동법,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실학, 위에 나왔고, 서양의 학문, 한마디로 말해서. 서양의 학문이다. 네. 상종지도, 여자가 따라할 세 가지 도리, 아버지, 남편, 아들. 유교는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것,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자가 딱 해야 할 것 정리한 게 아마 상종지도인가 보죠. 세도정치. 그러니까 왕쪽 가까운 사람들이 막 다 헤쳐먹는 거죠. 환국. 봄에 공식을 구워주고, 봄에 공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는 일. 이거 환국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네요. 네. 자, 서민 문화의 발달. 풍속화 민화. 주로 소재가 다양하고 일정한 형식 X. 그쵸. 귀족들이 지킨 건 약간 좀 규칙이나 은율이 있는데 서민들은 약간 좀 자유로우다 보니까는 형식이 따로 없죠. 주로 생활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 대표적인 풍속화가 김정호, 신흥복. 자, 백성들이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생일 모습을 그려야겠죠. 양반들의 생일 모습을 그리면 아무래도 백성 입장에서 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글 소설. 자, 세종대왕께서 국민들이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하도 글을 못 읽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글을 반포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는 서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한글 소설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길도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홍길도전과 천년전 같은 소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 서민들이 이미 그런 한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귀족들만 유일하게 귀족들만 소설을 즐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소설이 생긴 거죠. 판소리.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로 시작한 즉흥 연기예요. 관객과 호응하는 그런 비슷한 즉흥 연기죠. 탈놀이.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양반을 비꾸는 네. 풍자극이죠, 일종의. 뭔가 좀 백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양반들을 풍자한 거죠. 네. 조선시대 여성의 삶. 조선 후기에는 상존지도가 강조되어 여성의 삶을 제롭지 않음. 아까 전에 설명했죠. 여자는 여자가 마땅히 할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양반 여성,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음. 네, 얘네들 이것만 하고 솔직히 집 잘 사니까 이것만 받아도 잘 사는 거죠. 상인 여성. 근데 상인 여성은 집안일도 배워야 하고, 농산일도 배워야 하고, 무용과 삼대를 만들어줘. 왜냐? 양반보다 못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심사임당, 자녀를 훌륭하게 키움. 그림 솜씨가 뛰어남. 조선시대 여성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심사임당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죠. 네, 그래가지고 7이가 아마 심사임당의 자녀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참고로 5만원짜리
지펴보시면 이분 얼굴 볼 수 있죠. 화난스러운 허근의 누나, 글솜씨가 뛰어나. 김만덕,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한 백성들을 나눠줘. 제주도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흉내낼 때 쌀 500섬인가 몇백 섬을 백성들한테 보내줬죠. 돈을 뒤덮은 농민들의 함성, 세조정치식에 많은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고 한국의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삶이 어두웠음. 봉기의 배경. 세조정치 때 하도 솔직히 관리들이 무능하고 자기 배골 생각만 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황국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는 세금을 쌀로 냈는데, 쌀로 내게 되면 백성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난.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백성들이 임술농민봉기와 홍경래의 난을 일으켰죠.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811년에 난 거고, 세조정치, 지역차별을 비판하여 평안도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사는 대전에 어느 전봉준이었나 홍경래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념하는 비가 있긴 있어요. 남성공원 쪽에.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무슨 난을 기린다는 내용이었긴 했는데, 아무튼 임술 농민봉기, 진주를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졌죠.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조정 중앙관리도 지방 파견. 일단은 부패한 관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겠죠. 부패한 관리도 처벌해야죠. 달라진 게 없으면. 실례합니다. 달라진 게 없으면은 백성 입장에서는 힘들고, 백성이 힘들어지면은 나라가 성립이 힘들어서 나라를 져버리면은 나라가 유지하기 힘들겠죠. 실학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일부 학자들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까 위에 설명했죠. 판소리 수준 소리꾼이 즉흥극이죠. 1811년에 평안도 사람들과 나를 이긴 사람 홍경래, 위에 설명했고, 현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조선의 개양, 조선을 침략한 사람들과 조선을 대한 병인 양용,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함. 아마 이 병인 박해라는 게 선교사들을 좀 억압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억압을 했는데 그걸 핑계로 쳐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에게 빼앗겼다죠. 신미양용, 제너럴 서먼 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했죠. 와, 많이도 침략했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척가비를 세웠다죠.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건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요. 조선의 대영, 훈선대원국, 고종의 아버지가 척가비를 세웠죠. 서양과 고려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한 거고. 강화도 조약, 운요호 사건 계기로 조선이 일본을 맺은 강제 조약이죠. 상당히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했어요. 대놓고 그 조약할 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왕 강제로 끌고 온 다음에 총 이렇게 딱 들고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죠. 기왕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일,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죠. 물론 좀 늦었긴 해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이모군란, 구식군인과 별기군의 차별대우로 인하여 구식군인이 일으킨 난, 청군대가 진입, 이로써 청내정 간섭. 그러니까는 구식군인과 별기군인이 누구한테 차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차별을 아무튼 많이 받았나봐요. 불만을 일으켜서 이모군란을 일으켰는데 청군대가 그걸 핑계로 남의 나라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남들한테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청은 이거 간섭할 건지가 생겼다는 거죠. 갑신정변, 급진계 압박, 박영호, 성향법, 서재필, 김국근. 우청총 개국연회에 변을 일으켜 조선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청군대의 진압으로 3일 안에 실패함. 네, 3일천 나라예요. 그래서 3일 동안만 천하를 다스렸다. 그래서 3일천 나라죠. 동학농민운동, 전봉준과 왜 이래 이거. 동학농민운동, 전봉준과 농민들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죠. 네, 그래가지고 동학은 아직도 있는데 전봉준도 썩 좋지 않은 최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일본분한테. 근데 하도 억압하다 보니까 아마 전라도 전주에서 일으켰나 그럴 거예요. 하도 억압하다 보니까. 자, 자주독립군가의 선포, 대한제국 수립, 가보개혁 1894년, 근대국가로 나가기 위해 조선 조정이 추진. 근대국가로 나가야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17세기 이제 하늘처럼 따지 이것만 따질 게 있어요. 좀 더 정확히 과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조금씩 발전을 해야죠. 을미사변. 일본이 경국해를 침할 명상어를 취해야. 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나라의 여왕이라 해야 하나? 여왕은 아니고, 여자 황후를 우리 무참하게 도륙 했으니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아관 파천. 고종이 일본을 피하러 러시아 공사관을 거쳐러 옮긴. 근데 일본을 피해야죠. 일단 일본이 하도 탄압을 하니까 독립신문창과 협회에서 만들어진. 네.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함.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대한제국 수립, 당연히 대한제국 수립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한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자주국이다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해야겠죠. 변호사님 생각해보세요. 정신과 전화가 설치되어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됨. 네. 그때 당시에는 말 타고 봉화 피고 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대화가 좀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좀 추상적이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일일이 편지도 써야 하고. 근데 이제는 전화가 설치됨으로써 시간도 간편하게, 시간도 적게 들고, 또 대화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서양식 음식, 식사문화, 건축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서양 음식도 좀 들어오고, 다양한 것들을 좀 겪어야죠. 다양한 관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세워짐. 네, 서양식 학교죠.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였다 하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을사의학 체결과 우리 민족의 저항. 을사의학 1905년 고종 황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이 외국권을 빼앗는 조약을 일본이 또 강제로 체결했죠. 자, 아까 전에 또 어딨냐? 을미사변을 이유해서 또 일본 애들이 또 멋대로 또 강제로 또 을사늑약을 또 강제로 펼쳤죠. 또 강제로 총 들고 이거 강제로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죠. 이건 자세히 모르겠네요.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 개명 운동. 민족의 실력을 길러 나라를 지키는 운동으로 민족 지도자들은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용. 자, 당연히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재를 기르려면은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능력이 있어야 일본을 무력으로든 아니면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를 설득시키든 그래야만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권 비탈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사병급 경찰권을 빼앗음. 네, 1910년에는 이번에는 군대 해산을 사법권과 경찰권들도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온갖 수탈과 약탈을 해왔죠. 일례로 농민들한테 많은 쌀을 빼갔고 우리나라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내용. 일제의 식민통치, 조선총독부 설치, 헌병경찰제 실지. 일본,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에 지들 나라 지네 나라 경찰들 하나 나가지고 시민들을 억압받고 멋대로 세금 올리고 또 조선총독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일이 다 간섭을 했죠.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3.1 운동이 열렸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근데 3.1 운동에도 그만큼 더 수많은 피가 또 흘려졌고요. 그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많은 고난을 걷게 되죠.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 무장 독립운동, 홍병도 김좌진 부대와 봉오도 청산리에서 일본군한테 대승을 하죠. 그래서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또 약간 좀 서서히
또 여기도 또 체육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모르겠네요. 독립운동가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일제 주요 인물을 처단했지요. 이봉창, 윤봉길. 윤봉길은 그래 실제로 도시락 폭탄을 던졌고 물통 폭탄이 아니라 그 비슷한 걸 던졌고, 이봉창 역시 폭탄을 던졌으나 아마 실패했나 그랬을 거예요. 민족전술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이윤재, 최현배 등의 국어학자는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박은식, 최후 역사학자는 한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자,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냐? 일단은 일제는 한글이라는 자체를 없애고 일본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한국의 그런 한국적 사고방식을 아예 그냥 없애려고 한 것도 있었고요. 또 박은식과 신채호가 왜 한국 역사를 지키려면은 대놓고 일본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좀 기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억압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멋대로 왜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한국사를 지키기 노력을 했고요. 네, 다음 뭐죠? 중요 단어 척합이 흥원대군이 이건 모르겠네. 서양을 비교하겠다 그런 거죠. 일미사문 일산업은 위에서 설명했고, 4.1운동 1919년에 일어난 한일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임시로 조직한 정부. 임시로 조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대놓고 아무리 정부를 좀 조직하면은 좀 일본한테 좀 바로 좀 저지를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또 그리고 실제로 임시정부는 중국 만주 쪽에 있었고요. 병인에는 어느 나라가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한 거예요? 프랑스. 네, 여기는 근데 솔직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위에서 다 설명을 해가지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모자란 게 많겠지만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